두 번째 증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세 된 여자분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건강하시다가 명치 끝이 아파서 동네 병원을 갔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병원에서 내시경을 해보고 위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본원 응급실로 급히 오셨습니다. 그래갖고 응급실 선생님이 환자분을 진찰을 해봤더니 보통은 식사를 하시고 나서 한 10분 내지 1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지속을 하더라. 그리고 가끔 헛구역질도 했다. 그리고 배가 더부룩한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혈변은 없었고 의사 선생님이 명치끝을 눌러봤더니 이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명치끝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요 부위를 말하는 거죠. 갈비뼈가 있고 그 중간쯤에 아까 그 유민희 선생님의 사진을 보셔가지고 이 위치가 위가 있는 위치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 걸 보고 증상과 이거를 증세라고 하는데 증상과 증세로 봐가지고 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는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더니 아까 첫 번째 증례와는 다르게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치가 13에서 17인데 6.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은 적혈구가 우리 몸 안에 적혈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그것이 정상의 거의 반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선가 출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양 상태가 불량해가지고 영양분 공급이 잘 못 돼가지고 적혈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요소들이 몸 안에 많이 부족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환자분에게 그래서 응급실에서 선생님이 물어봤던 거죠. 혈변은 없었느냐. 혈변은 되게 많이 나오면은 까만 변이 마치 짜장면 같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혈을 하는 수도 있고요. 그런데 환자분은 아마도 잘 느끼지 못하게 혈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부민 수치와 칼슘 수치가 많이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영양 상태가 그동안 별로 좋지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내시경을 했습니다. 내시경을 했는데 아까도 이 그림 여러 번 보셨지만은 여기가 위에 이제 각도가 이렇게 생긴다고 해가지고 위각 부위라고 하는데 이 부위에 이렇게 심하게 궤양이 있으면서 어쩌면 출혈을 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봤더니 서남이었습니다. 분화는 중등도 정도의 분화를 보였으며 허투라는 유전자를 검사했는데 그것은 음성이었습니다. 이거는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유전자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쓰는 항암제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 어떤 유전자의 양성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허투의 양성이 나오면은 허세틴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표적 치료제입니다. 우리 표준 치료제에다가 허셉틴이라는 약을 더해주면은 좀 더 효과를 증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를 했었는데 이분은 그 유전자가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CT를 찍었습니다. 병기, 이제 위암이라는 것이 진단이 되었으면 이분은 그 위암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 하고 병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병기를 결정해야지만이 이분은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위 주위에 있는 임파선이 상당히 커져 있는 것이 관찰이 됐고 아까 위에는 그 벽이 4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점막이 있고 제일 바깥에는 장막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암세포가 장막을 뚫고 췌장까지 침범을 한 그러한 요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막에도 암세포가 침범을 한 것 같은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성 림프절 전이를 했고 췌장을 침범했고 장간막을 침범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했고 몇 기인지 병기인지를 갖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크게 위암은 우리가 수술을 할 것이냐, 항암 치료를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을 잠시 보면은 수술은 우리가 근치적 절제라고 하는데
수술을 하는 목표는 위암의 완치를 위한 것입니다. 완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 암이 전이가 되어 있거나 이렇게 아까 이 증례와 같이 주위 조직을 갖다가 침범을 했을 때는 절제를 완전히 절제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래서 완치를 못하게 되겠죠. 완치를 못하면은 수술의 효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치료 방법으로는 항암요법이 있습니다. 항암요법 가지고 완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위암을 치료할 때 항암제를 가지고 완치를 목표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암 치료의 목표, 항암 화학요법이라는 것은 항암제를 쓰는 건데, 그 항암제를 그럼 완치를 못하는데 항암제를 왜 쓰느냐? 암이 자라는 걸 억제시키고 줄어뜨려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또한 그것에 의한 증상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증례원에서도 보셨지만은 수술이 불가능하던 환자도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그 암을 줄어뜨림으로써 수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항암제 치료의 단점은 완치가 불가능하다. 완치를 목표로 해서 항암 치료를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항암제가 모두 효과적이지는 않다. 항암제를 했을 때 듣는 환자분도 있지만은 듣지 않는 환자분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례2는 정리를 하자면은 아까 복막 전이가 있고 췌장을 침범해가지고 근치적 완전한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우리 통합진료팀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항암화학요법, 항암제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 종양내과의 유민희 교수님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전 시간에도 유병렬 선생님께서 항암화학요법에 대해서 두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세션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두 번째 환자분의 사용된 항암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의 이제 작용은 전신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수술로 떼내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그 자리만 치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국소요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항암화학요법은 약물이 전신